2024년 서울 코엑스. 조명이 쏟아지는 시상대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58세, 김재훈. 그의 떨리는 손에는 올해의 소셜벤처 기업 가상 트로피가 들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득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3번의 사업 실패, 2번의 파산, 그리고 무수히 많은 포기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제부터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봄, 서울 관악구의 작은 선거사무실. 25세 김재훈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갓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이 가득했죠. 의원님, 이번 법안은 반드시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은 정말 재훈아, 자네는 아직 젊어.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원룸에서 약혼녀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아, 보좌관 월급으로는 우리 결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 아빠도 자꾸 네가 대기업 가는 게 어떻겠냐고.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 지방선거 때 내가 직접 출마할 거야. 항상 다음에 고지야. 근데 현실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재훈. 국회의 사당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3개월 후 정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배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보좌관님, 의혹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그날 저녁 배 의원이 재훈을 불러냈습니다. 재훈아, 미안하지만 자네가 책임져야겠네.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정치가 뭔지 이제 알겠나?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재훈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의원을 살리거나 진실을 말하고 정치 생명을 포기하거나. 긴 밤이었습니다. 김재훈은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배 의원은 구속됐고 재훈은 정치권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떠났습니다. 당신 원칙만 지키다가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그해 겨울 26세의 재훈에게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992년 겨울 논산훈련소. 한밤중 막사한 땀과 흙먼지로 범벅된 채 재훈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왜 울어요? 나 이러려고 서울대 간 게 아닌데. 나한테는 세상을 바꿀 꿈이 있었는데. 형은 그래도 대학 나왔잖아요. 저는 고졸이에요. 형은 제대하면 할 게 있지. 저는 뭐하고 살아야 할지. 그 순간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졌죠. 1년 후 재훈은 행정병이 되어 부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부대 급식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대학 나온 청년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안타깝다.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되네요. 내 아들도 대학 못 갔어. 근데 지금 작은 치킨집 하나 차려서 열심히 살더라고. 청년 머리로만 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손으로 하는 일도 있고 발로 뛰는 일도 있지. 그날 밤 재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어쩌면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대하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1994년 제대 후 28세의 김재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작은 출판사를 차렸죠. 우리가 만드는 책으로 이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 첫 책 제목은 한국 정치의 현실과 청년의 각성. 재훈이 직접 쓴 책이었습니다. 초판 1,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책 안 읽어요.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책 가져오세요. 겨우 87부가 팔렸습니다. 2년 후 출판사는 폐업했습니다. 빚은 3천만 원. 1999년 33세 재우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인터넷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IT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었죠. 동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 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시대가 우리 편이야. 초기엔 회원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대기업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본력에서 인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죠. 형, 미안해요. 대기업에서 연봉 2배로 제안했어요. 전 결혼도 해야 하고. 2001년 닷컴 버블이 꺼졌습니다.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빚은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은 재훈. 또 실패인가? 2005년 39세 재훈은 빚을 갚기 위해 3년간 택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은행 대출 6천만 원에 남은 저축까지 모두 쏟아부었죠. 재훈아, 이번엔 제발 조심해서 해라. 내가 실패하면 엄마 마음도 같이 무너진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예요. 장사는 정직하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꾸준히 왔고 맛있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년 차, 바로 앞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개발 들어와요. 3개월 후 나가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권리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9년 43세. 총 빚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폐업 정리를 하며 재우는 혼잣말을 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2010년 44세. 서울 구로공단의 작은 원룸. 김재우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전 국회의원 보좌관, 3번의 사업 실패자. 그런 그가 지금은 하루 8만 원을 벌기 위해 벽돌을 나르고 있었죠. 야, 김씨, 뭐해? 빨리 안 움직여. 죄송합니다. 저녁,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TV를 켰습니다. 성공한 동기들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소리. 나는 포기 안 하고 이 꼴이잖아. 그리고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 재우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50평생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는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뛰어내리려고. 아, 아니요. 나도 한때는 회사 사장이었어. 보증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이 꼴 됐지.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냥 살더라고.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있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끔 나한테 밥 사주고 그래. 그럴 때 보면 세상이 완전히 나쁜 건 또 아니더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재우는 대성통곡했습니다. 2012년 46세. 재우는 구청 앞에서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단체를 발견했습니다. 주말마다 봉사를 시작했죠. 재훈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봉사 안 하는데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받는 게 많아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손이 참 따뜻하네. 밥 주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따뜻하게 주는 사람은 없어. 그 말에 재훈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죠. 성공이 뭘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어쩌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오늘 할머니의 미소가 20년 전 의원 선생님의 칭찬보다 더 따뜻했다. 2015년 49세 봉사 현장에서 한 사회적 기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재훈 씨, 봉사만 하지 말고 우리랑 일해보는 게 어때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데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학력도 경력도 다 쓸모없어요. 아니에요. 재훈 씨는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재훈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 50세 김재훈은 사회적 기업 함께 가는 사람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기획했죠. 월급은 180만 원으로 적었지만 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히 시간이나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존재로 느끼게 해드려야 해요.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만든 재활용 가방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죠. 2018년 52세 재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대표님, 저 독립하려고 합니다. 뭐? 왜?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요. 폐지값이 너무 낮아서 하루 종일 일해도 5천 원도 못 버는 어르신들. 재우는 그걸 개선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53세. 김재우는 마지막 남은 돈 1,000만 원과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으로 은빛자원이라는 소셜벤처를 창업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은 폐지를 중간 상인 없이 직접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고 분리수거도 꼼꼼하게 해서 더 높은 값을 받는 것.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신 누군데 우리랑 직거래하자는 거야? 문전박대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중간 상인들의 협박도 받았습니다. 야, 김재훈. 너 이러다 큰 코 다친다? 이 바닥은 우리가 오래 해온 곳이야. 어느 날 밤, 재훈의 사무실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해서 컴퓨터와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죠. 또 실패하는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재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상황을 올렸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크라우드 펀딩 하세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한 방송국 PD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 취재하고 싶어요. 방송 나가실 수 있나요? 네. 2020년 다큐멘터리 은빛의 전쟁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반란이 방영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협력 제안이 왔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 은빛자원은 서울 25개 구에서 운영되었습니다. 3,00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수입은 3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8세 김재우는 시상대에 서 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실패 때문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25살 때 정치가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죠. 틀렸습니다. 30대엔 사업으로 성공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대엔 바닥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지금 이 사업으로 저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월세 살고 대출금도 있어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3,000명의 어르신들이 오늘도 제게 재우나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청중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늦은 성공은 없습니다. 빠른 실패만 있을 뿐이죠. 그 실패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실패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로피는 사무실 한 구석에 놓여 있었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재훈아, 어제 TV 봤어. 우리 재훈이 상 받았더라고. 대견하더라. 할머니, 이거 할머니들 상이에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죠. 아이고, 이 겸손한 사람. 근데 재훈아, 오늘 점심은 뭐야?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에이, 또 김치찌개야?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서울. 58세 김재훈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2024년 현재 은빛자원은 전국 150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1만 2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대표는 여전히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